여러분, 혹시 파이 네트워크가 중국 국영은행이랑 손잡는다는 소문 들어보셨어요? 이게 진짜라면 완전 대박이겠죠. 오늘은 바로 이 엄청난 루머의 진실을 탈탈 털어보고 이게 우리 같은 암호화폐 투자자들한테 대체 뭘 의미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5천만 명이 넘는 파이 유저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화폐 시스템이랑 바로 연결된다. 와,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막 가슴이 뛰지 않나요? 이 소문이 만약 사실이라면 파이의 가치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치솟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게 거짓이라면요. 바로 이 엄청난 기대감 때문에 우리가 진짜 진실이 뭔지 제대로 파헤쳐봐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모두를 흥분시켰던 바로 그 중국발 루머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아주 냉정하게 이게 진짜 사실인지 팩트 체크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가진 프로젝트랑 비교도 해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전략을 취할 수 있는지까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도대체 파이 네트워크가 중국의 그 거대한 국영은행들이랑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문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그 내용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루머가 왜 이렇게까지 그럴듯하게 들렸을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게 바로 윈윈 시나리오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중국 입장에서는 디지털 위안을 전 세계로 쫙 퍼뜨리고 싶은데 마침 5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가진 파이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반대로 파이 네트워크는 정부 수준의 공식적인 인정이 너무나도 절실했고요. 그러니까 이 양쪽의 필요가 정말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엄청난 주장을 뒷받침했던 증거라는 게 대체 뭐였을까요? 이게 진짜 놀라운 부분인데 무슨 공식 문서나 발표 같은 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도는 몇몇 앱 스크린샷이랑 게시물, 이게 전부였어요.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 듣기만 해도 설레는 이야기가 과연 진짜 팩트 앞에서도 버틸 수 있는지 한번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네,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뜨겁게 반응했는지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정작 당사자들, 그러니까 파이코어팀이나 중국은행 같은 공식 채널에서는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결과는요? 아주 명확했습니다. 온라인 세상은 막 들끓었는데 현실에서는 그야말로 침묵뿐이었어요. 파이 네트워크, 루머에 언급된 은행들, 심지어 중국 중앙은행까지 그 어디서도 공식적인 발표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이건 뭐 완벽한 단절이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파트너십이 진짜라면 당연히 공식 서류가 오가고 보도자료도 뿌리고 웹사이트에도 공지가 올라오고 이런 흔적이 남아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흔적을 단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게 결정타입니다. 바로 시장의 반응이죠. 돈이 움직이는 시장은 가장 정직하거든요. 온라인에서는 그렇게 떠들썩했는데 정작 파이의 가격은 이런 초대형 호재가 터졌을 때 보여줘야 할 그런 폭발적인 상승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중국발 루머는 사실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만드는 인터링크라는 프로젝트를 보면서 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하다가 봇이나 사기 계정 때문에 골치 아팠던 적 다들 있으시죠? 인터링크는 바로 그 문제를 뿌리부터 해결하려는 프로젝트입니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가 진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게 해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의 기초를 만들겠다는 거죠. 인터링크가 일하는 방식은 마치 튼튼한 건물을 짓는 거랑 똑같아요. 1단계로 너 진짜 사람 맞아? 라는 걸 증명해서 단단한 기초 공사를 하고요. 2단계에서는 영지식 증명이라는 최신 기술로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야 비로소 그 튼튼한 기초 위에 결제 시스템 같은 여러 가지 멋진 서비스들을 올리는 거죠. 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파이와 인터링크. 이 두 프로젝트가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에요. 이제 직접 비교를 통해서 그 차이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 DNA부터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네요. 파이는 일단 사람들부터 많이 모으고 보자는 커뮤니티 우선 방식을 택했고요. 반면에 인터링크는 기술적인 기반부터 탄탄하게 만들자는 인프라 우선 방식을 택한 거죠. 심지어 의사결정 방식도 달라요. 인터링크는 중앙팀이 아니라 신원이 검증된 사용자들이 직접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탈중앙화 자율조직, 즉 DAO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비교를 아주 간단하고 기억하기 쉽게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사람부터 모으고 기술은 나중에? 아니면 기술부터 만들고 사람은 나중에? 바로 이 차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다른 프로젝트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소스는 둘 중 하나만 골라라가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모두 현명하게 활용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핵심 전략은 이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첫째, 파이는 계속 가지고 계세요. 대신 이제부터는 뜬 소문이 아니라 공식 발표나 확실한 증거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둘째, 인터링크처럼 기반부터 다지는 프로젝트를 공부하면서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가능성을 한번 탐색해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전략의 두 번째 부분이죠. 인터링크를 직접 한번 탐색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스 자료에서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소스에 따르면 인터링크 앱을 시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초대 코드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바로 7333295입니다. 자, 오늘 분석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투자자가 되시겠습니까? 그저 소문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승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정보를 분석하고 준비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플레이어가 될 것인가? 이제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